문화, 가라앉아 있는 이 문화, 이것을 생동감 있는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학생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최근 박종훈 경상도 교육감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을 훈육과 이 통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학생이나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찬성 의견도 있고요. 자율성을 과도하게 보장을 하게 되면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교사의 권리와 배치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 반가운 일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이 학생 인권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MBC 경남 교육클리닉 경남 학생인권 조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오늘 이 자리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고민을 나눈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학생인권 조례 당사자이죠. 경일고등학교 김건보 학생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제 여자상업고등학교 이피루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분의 패널 외에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방청객도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 나오셨는데요. 잠시 후 이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경남 교육클리닉 경남 학생인권 조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을 제대로 보고 고민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 일부만 보잖아요. 특별한 조항 몇 개만 딱 뒤집어갖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비하만을 하시잖아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논의 구조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고 말자 이거예요. 그냥 똑똑한 사람 만들지 말자. 왜 이렇게 박종훈 교육관님, 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최근 갑자기 뜬 이슈는 아니고 한 몇 해 전부터 제정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발표를 하고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셨는데 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예. 차례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수면 아래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폭력과 같은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왔습니다만 이제는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생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예. 학교 폭력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CCTV를 통해서 또는 처벌과 제재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막아왔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인식하게 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게 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학교 폭력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모 학생, 학교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기하게도 네, 네. 학생 인권 조례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드는 학생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행하잖아요. 보충학습이라든지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하신 두발이나 복장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인의 자유 의지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하달식으로 강압적으로 받는 거를 이제 수행하는 수동적인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네. 뭔가 상호 교류로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안이 좀 공개가 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그 홍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미 조례안이 공개가 됐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고 또 11월 달에 가서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교육청의 안을 도의회로 올해 안까지 넘길 계획인데 예.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교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필호 선생님. 이 두발 복장 자유와 같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이런 개성을 저마다 강조하다 보면 좀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 지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인권이라는 게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걸 네. 반대할 사람은 실제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라는 교육 현장이라는 게 학생을 많이 모아놓고 하루 종일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책임도 막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또 뭐 교과 진도라든지 그리고 뭐 성적의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인권 조례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그런 교권, 또 학생들에 대한 뭐 지도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환경적인 요구에 대해서 교육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우리 선생님들에 의해서 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을 마치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교사들의 교권 또는 교사들의 수업권 이것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갇혀버리면 저희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교육청에서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방청객들의 의견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분들 중에서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지금 학교에 계신 좀 나이대가 있으신 선생님 분들은 저희와 지금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현실에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의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경남 지역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십니다.
학생의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학교가 또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요. 최근 9월달 우리가 조례안을 공개하고 난 뒤에 권역별로 선생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하는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뭐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도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인권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는 일정하게 과도기적인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고요. 성장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아픔 없이 어떤 학교의 문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점에서 선생님들의 그 아픔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학교 문화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필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과도기적 혼란,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거기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사실 인권이라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현장 문화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부터 그랬고 학창 시절에 또 대학을 다니면서도 인권에 관한 단어조차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근데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을 좁히는 것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인권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권에 관한 지수 이런 걸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저는 그 성장통 혹은 그 좀 인고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그치지 않은 실제 그 흉내내기 인권밖에 안 되거든요. 방금 그 학생의 질문처럼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고 사실 전국에 4군데 시도교육청이 인권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4군데지만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절반 이상이 그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경기도와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절반 이상의 인권 조례에 대한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좀 늦지 않았느냐. 시작은 빨랐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다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일단은 가장 큰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필원 선생님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기성세대들이란 자체분들은 이런 학생 인권에 다 참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방청객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서 온 박선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학생 인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어른들 말을 잘 듣는 학생이 모범생이 아니라 스스로 사과하고 결정하는 학생이 미래에 더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학생 인권 조례를 지지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그 휴대폰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휴대폰을 허용하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집중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가 질문 선생님 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학생 개인으로 본다면 통신 비밀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뭐 자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그 공공의 장소 그리고 교육 활동이라는 그런 공공의 시간에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학생의 그런 사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다수가 참여해서 공부하는 학습 수업권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제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어떤 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이런 나라가 학생들을 유해 사이트나 폭력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에서 지켜내는 방화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방화벽은요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저는 적어도 우리도 그런 정도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욕심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또는 학생들이 방금 이필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다른 학생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그건 또 일정하게 제한되고 규제될 수도 있다는 것은 또 우리 모두가 그건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전반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은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기 막가파라고 이야기해요. 막가파. 그냥 막 떼어놓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떼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부모도 책임을 못 지고 학교도 책임을 못 지고 그런 애들이 생겼을 때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도를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3가지. 먼저 교권이 추락한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의 권리는 커지는 반면 또 교사의 교육권은 침해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추락하게 되는 걸까? 이 세 분의 패널들을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님,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학생들의 인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 수업권 이 부분이 상호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토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권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권 지수가 높아지고 인권 문화가 향상되면 그것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이 또한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권리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공무 학생. 보통 우리가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이 학생이 교사를 향한 폭행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 교권 침해에 대한 기사를 좀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네. 학생인권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한다면 도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언론에서 극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권 침해 사례들은 특정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품이나 인성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면서 교권 침해를 한다고 매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네네. 학교에서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갈등이 생긴 사례는 제가 생각하기엔 총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두발이나 복장, 네. 그리고 학교 시스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 수업과 이제 야간 자율학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구성원이 합의해서 뭔가 서로가 인권 친화적인 규칙이 만들어지고 해서 교육의 본질과 이제 무관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침해 사례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권과 학생 인권은 뭔가 제로섬으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윈윈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필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의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권 조례가 됐을 때 정말 교권이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도 듣고 싶네요.
사실 교권 침해에 관한 부분들은 전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교권 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학생들이 그런 인권 의식이 좀 향상되고 하면서 네. 과거에는 교권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교권 침해로 이렇게 인식되어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학교 규칙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네. 그런 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합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규칙의 교육적인 정당성이 인정되었느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되는 학교 규칙이 교권 침해를 부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또 정당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실제 그런 부분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학생이 무엇을 좀 잘못했을 때 교사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데 실제로 많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업무 수업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기 쉽고 학생도 충분히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됨으로 해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논란 그리고 또 확산되고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될 거라 보고 우리 경남에 맞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방해하는 그거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대처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지만 어찌 보면 그 시간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만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고민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벌써 그 시도교육청에 알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에서 이런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성찰 교실제랄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교사로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생을 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권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으로부터 부여받는 게 아니라 이 교육청이라는 정부에서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권리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이 네. 계십니까? 사실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것은 학생 인권과는 견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을 돕는 그런 의무 이행자로서의 주어진 직권이 교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비를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동시에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 환경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상호 존중되고 상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 말씀처럼 상호 보완제이고 상호 존중되는 그런 관계다. 예, 교육감은 그래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권리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노력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방금 이필우 선생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는 또는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선생님들이 잡무에 시달려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그런 것을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3가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낙태와 동성애, 임신, 출산할 권리를 학생들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인권 조례를 폐지될 때까지 우린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말겠습니다. 그걸 권장한다고 해서 누가 그럼 동성애 해야겠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학생 인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 소수 학생을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인권 조례에는 이런 조문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30조의 소수 학생의 권리,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이런 학생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학생들도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여기에 이제 성소수자가 있고 성소수자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쪽의 학부모들이나 단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외받는 학생이 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규정을 담았던 것이고 학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안팎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인데 뭐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성애자가 어떻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동성애자로 움직이겠습니까? 뭐 예. 다만 소수 학생, 주류가 아닌 비주류, 가진 아이들보다는 좀 덜 가진 아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성소수자를 포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김공훈 학생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는 저희끼리는 상상도 못한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이런 성 정체성이나 이런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다면은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요. 성적 차별 금지 조항을 보면서 뭔가 자신이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로 변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욕망이 갑자기 드러났나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엔 소수자의 권리 신장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소수자에는 성적 소수자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상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차별에 대해서 밖에 해서 안 된다는 의미인데 어른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쳐서 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간혹 뭐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를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형은 남자인데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여성성이 더 많은 그런 아이가 있고 또 반대의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나는 정상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끌어안아 주면서 아니야, 넌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아이야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 아이를 양지로 끌어내는 예.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로 매도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임신 출산 문제인데 이 부분도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지시가 내려와셨어요. 그 뭐냐면 그 임신 출산한 청소년 그 미혼 학생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자살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고 그래서 어쩌면 아이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 국제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좀 부끄러운 현실이 됐었어요. 그런 것을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2013년부터 미혼모 학생들이 그러한 이유로 뭐 자퇴를 하거나 퇴학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한위탁교육기관에서 그런 그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담긴 뭐 가치, 철학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선생님의 그 내용대로 우리 지역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따로 이제 수업을 받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미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표시나지 않게 제3의 장소에서 보호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학생들조차도 보호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조례에 담아서 이제 좀 더 공식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한 책무감을 가지고 가자는 뭐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3가지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적이 떨어진다. 교육관님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네. 통계를 보면 좀 쉽게 답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네 군데 서울, 경기, 전북, 광주의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 학생들의 성적을 그래서 일부러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지역이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어떤 통계도 저희들은 찾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인권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논문은 저희들이 몇 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이 또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교실에서부터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저는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마당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미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강변하고 싶습니다. 네. 김고모 학생,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성적이 떨어진다. 이 걱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이제 학생들의 입장을 좀 사실적으로 꾸밈없이 말씀드리자면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솔직히 하기 나름이라고 많이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방식대로 뭔가 주입식이고 강압적으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서 조금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스스로 뭔가 개발하고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게 일단은 주입식을 하게 되면은 수동적 학기이기 때문에 네.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할 것이다. 네. 오히려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만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또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이 학습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 좀 산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질 것이다, 성적이. 이런 우려가 있는 걱정의 목소리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으로서는 학급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그런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학급 운영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인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분들이. 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권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떠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구나. 선생님의 수업권을 내가 침해하는 것이구나는 되는 것이고 예.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학교 폭력은 나쁜 것이야.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왜 나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교육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권의 반대말은 폭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은 인권 다 좋아해요. 근데 인권의 반대말이 폭력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해요. 그래서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남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을 우리가 제대로 학생들한테 교육한다든지 이런 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선생님이 그런 우리 뭐 한자성으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눈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그 과정까지 가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은 누차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릴 수 있겠지만 교육감님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계획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무지막지한 아이들을 낸다면 뭐 인권조례 안 만들어야죠. 그러나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내 책임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학교 폭력은 거의 절대 다수가 언어 폭력 또는 사이버 폭력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저는 학생들의 인권 지수가 높아지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학생 인권 조례가 저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보통 여러 가지 교칙이라든지 학생들이 수업을 또 참여권을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내용을 보면 개정에 학교 규정과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전 실제 선생님들께서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학교장의 명의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돼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입학식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서잖아요. 그 선서 첫 마디가 보면 우리는 교칙을 준수하고 오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학부모가 그 학교의 교칙을 읽어보고 선서를 했겠어요? 학교 입학식 문화, 입학식 날부터가 실제로 부당한 그런 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해가지고 법을 바꾸었어요. 그런 학교 규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례를 떠나서 그건 벌써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그 법에서도 학생들의 생활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학생 대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일보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사 갖고 있는 교사의 그런 교권으로서의 그런 부분, 그리고 학교의 그런 열악한 수업 환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생들의 권리가 신장됨으로 해서 받는 상대적인 그런 우려, 혹은 불편함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무 학생은 학생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먼저 이야기 좀 듣고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학생 1차 참여에 대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자체 관료제 형식이잖아요. 이제 하달식으로 뭔가 부여받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 의무감이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교칙 같은 거를 조금 더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이번 그 조례 안에서 학생들의 학교 참여,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이미 다른 시도 네 군데의 시도보다도 이 부분이 좀 더 특화된 것이 우리 경남의 사례입니다. 예. 방금 우리 금보 학생이 말했다시피 학생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이루어진 그 결정은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굳이 법적으로 의사결정권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빼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관련된 것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 의사를 듣고 함께하는 그 노력이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책무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방청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경일고등학교 2학년장 김준희입니다. 저는 두발 자유화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발 자유화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에 대한 반대 측의 대표적인 주장은 두발 자유화를 하면 학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염색과 파마를 하게 되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짧지만 만약 오늘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한다고 해도 어제 풀었던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리지 않는 그런 학업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 사이에서 염색과 파마가 유행한다고 하면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색과 파마를 한 번 하는 데에도 몇만 원씩 드는데 그런 금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복을 입히는 것도 저는 교복을 안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옷값 부담이라든지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도 방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또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개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어른들의 우려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조금씩 학생들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본다는 것은 개성 실현의 권리가 실제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되느냐? 뭐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두발에서 나타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말고 내 스스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두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떠느냐 보니까 대부분 두발 자유가 된 지 오래됐었어요. 우리의 일제 잔재 문화가 실제 이게 머리를 짧게 했는데 일본은 70년대에 벌써 두발 자유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들도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고. 전 덧붙이면 화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의 화장 문제도. 그래서 이것이 정말 건강에 맞다든지 특별하게 건강에 끼치는 해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유해 물질에 화장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없는 것까지도 규제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학교의 그런 환경에 맞게끔 두발이라든지 뭐 요즘 첨예하게 갈등 일으키는 화장 문제 이런 것도 점차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저도 조금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이제 항상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고 권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큰 꿈을 가져라, 뭔가 큰 뜻을 펼쳐라라고 하는데 정작 생활할 때 보시면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학생들이 가두고 조여옵니다. 이런 생활 습관 자체가 저는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 어른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감해주면 더 좋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방청객에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산고등학교 교사 심대현입니다.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다 알고 왔고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의 모든 조항에 주체가 지금 그 실시 주체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학교 인권을 말살했다고 이제 저희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교육 주체인 교육부나 또는 교육청 이 단위에서 내는 아까 이야기했던 관료주의식 하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시지향주의나 아니면 성과주의 이런 부분들은 다 자체하고 모든 조항이 지금 학교가 실시 주체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29조나 소수학생의 권리 30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권 조례란 말 자체가 저희들은 지금까지 학교 학생들이 인권을 묵살해온 주체가 된 느낌입니다. 이것도 조금 좋은 또 경남만의 우리 행복 학교처럼 좀 더 괜찮은 용어로 사람의 권리 장진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서로 상호 간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치 학생들의 갈등상으로 몰아가는 부분은 좀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시네요. 예, 권리 그 실시 주체에 대한 부분과 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좀 의견을 주셨어요. 그 학교 학생 인권 조례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보면 물론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은 선생님들이 많이 부딪히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힘든 요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책무성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설립자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헌법과 법률과 조례를 관통하는 어떤 책무성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가장 반대해야 될 사람이 교육감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설립자로서 경상남도 1000개의 학교를 설립한 주체이기 때문에 당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우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학생 인권 조례니까 마치 교사들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목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뭐 이런 앞에 그 좀 긴 제목을 다는 것도 연구를 했고요. 방금 선생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뭐 밖으로 알려지기로는 그냥 학생 인권 조례로 알려지겠지만 그 공식적인 명칭은 저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저희들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MBC 경남 교육클리닉 경남 학생인권 조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패널분들의 마지막 한마디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교육관님. 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학생이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만 이야기를 했지 어떤 그 권리와 학생이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잘 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에 있고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행복할 권리도 저희들은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한 경상남도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건보 학생. 네, 결론적으로 오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살아갈 미래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인공지능의 시대. 좀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가 뭔가를 창작해내고 개발해내고 생각해내야 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특징 자체가 존중이 되고 서로 차이나 차별 같은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런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좀 좋게 핵심적으로 이제 이뤄나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브로 선생님.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교권 보호센터를 만든다는 소식인데 전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권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 전문성과 높은 인권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교권 보호 힐링 센터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타시도 교육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정 코칭 연수를 전 교사 대상으로 한다든지 비폭력 대화 연수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안적 성찰 교실제를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걸 빨리 좀 구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권은 관점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좋은 것만 주자가 교육이었다면 인권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의 변화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은 존중과 배려, 참여의 주체다. 그리고 학생은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다. 학생은 현재의 주인공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에겐 학생인권 조례는 좀 낯설고 불편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동안 기성세대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이 상식에 의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상식의 껍질을 깨고 다시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경남 교육클리닉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